이른둥이의 모유수유.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이른둥이 우리 아기를 위한 모유수유 안내입니다. 이른둥이를 낳은 엄마의 모유는 만사가 엄마의 모유와 어떻게 다를까요? 이른둥이를 분만한 엄마의 모유에는 이른둥이 성장에 필요한 단백질, 지방산 등 기본적인 영양성분뿐 아니라 무기질, 그리고 감염 예방에 필수적인 여러 면역인자들이 만사가 엄마의 모유보다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모유는 시기별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초유는 보통 생후 5일 이내에 분비되는 모유로서 무척 진하고 끈끈하며 짙은 노란색을 띠고 양도 적습니다. 생후 1, 2주 이후에 나오는 성숙류에 비해 지방과 유당은 적지만 단백질, 지용성 비타민, 무기질의 함량이 높습니다. 특히 초유는 다량의 항체와 성장인자, 면역인자를 포함하고 있어 아기가 면역성과 저항력을 갖게 하는데 매우 중요하므로 단 한 방울이라도 아껴서 꼭 아기에게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후 이행류를 거쳐 분비되는 성숙류는 높은 유당, 지방 함량을 통해 높은 열량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성숙류도 1회 수유 중 전반부와 후반부에 나오는 모유의 성분이 다른데요. 수유 초반 분비되는 전류는 수분과 유당이 풍부해 묽은 반면 5, 6분 뒤부터 나오는 후유는 지방 함유량이 높아 체중 증가, 두뇌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10분에서 15분 이상 유축 또는 젖물리기를 하여 후유까지 충분히 먹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유수유는 연약한 이른둥이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이른둥이에게 모유수유가 중요한 이유 중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바로 괴사성 장염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괴사성 장염이란 갑자기 장이 썩어 수술까지 진행할 수 있는 심각한 이른둥이의 질환인데요. 모유수유는 괴사성 장염에 대한 예방 효과가 증명된 현재까지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외에도 면역인자를 통해 신생아 감염 위험을 낮추어주고 폐와 뼈, 망막 및 두뇌의 성장 발달을 도와줍니다. 모유를 언제, 어떻게 유축해야 하나요? 이른둥이가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어 직접 젖물리기를 할 수 없을 때라도 모유 유축을 통해 아기에게 모유를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출산 직후부터 첫 젖물리기를 하는 것이 모유량 증가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유축 또한 젖이 도는 느낌이 들기 전이라도 최대한 이른 시기에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분만 전 미리 유축기를 준비해 두시고 출산 후 몇 시간 이내에 유축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번 유축 시 양쪽 유방 모두 그리고 한쪽당 10분에서 15분 정도로 유축해 줍니다. 유축 간격은 2-3시간 간격으로 하루 8번에서 12번 유축을 하셔야 모유량을 늘리실 수 있습니다. 먼저 손으로 모유를 유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손 유축할 때는 유방을 바로 세우고 엄지와 검지손가락을 유두에서 2-3cm 떨어진 위치, 즉 유륜부 경계에 놓으며 나머지 손가락으로 가슴을 가볍게 감싸줍니다. 엄지, 검지로 유륜 주위를 위아래 C자로 잡은 후 가슴 쪽으로 가볍게 눌러주셨다가 유륜 및 유관동 쪽을 눌러서 부드럽게 짜내는 방식으로 하면 모유가 나옵니다. 이때 나머지 세 손가락으로 가슴을 같이 감싸서 눌러주시면 모유가 나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후 손가락 위치를 바꾸어 좌우 C자형으로 유륜부를 감싸서 동일한 방법으로 유축합니다. 마지막에는 유륜부 주위를 회전하여 돌리면서 유축을 진행해 주세요. 손 유축만 지속하다 보면 손가락, 손목에 무리가 갈 수 있어 유축기 사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유두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적절한 사이즈의 깔때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축 시 자세는 가급적 바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워서 유축을 하게 되면 유두가 깔때기 중앙에서 벗어나 유축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으며 모유가 역류될 수도 있습니다. 똑바로 앉아 한쪽 손으로 젖병을 잡고 깔때기 중앙 부위에 유두를 위치시킨 후 유축기의 전원을 켭니다. 약한 압력부터 시작해서 점차 압력을 상승시키면서 살짝 불편한 느낌이 드는 압력을 찾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너무 센 압력으로 유축하는 경우 오히려 유두가 손상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유가 잘 나오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유량을 늘리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양측 유방을 동시에 유축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유축 시간을 단축시키고 몸의 피로도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여 모유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유축 시 엄마의 모성 본능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유축 전 아기를 안고 있거나 유축하는 동안 아기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는 것, 아기 냄새를 맡는 것, 젖을 빠는 이미지를 머리에 그리는 것 등을 통해 모성 본능을 자극하는 것은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늘려서 모유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축한 모유는 얼마나 오래 보관할 수 있나요? 신선 모유를 짜낸 후 24시간 이내에 병원으로 가져올 수 없다면 냉장 또는 냉동 보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 보관은 96시간까지, 냉동 보관은 냉장실과 냉동실이 분리된 경우는 3에서 6개월, 분리되지 않은 경우는 2주까지 가능합니다. 해동한 모유는 바로 아기에게 먹이는 것이 원칙이나 냉장 보관하는 경우 24시간 이내로는 수유 진행을 해야 합니다. 보관한 모유를 어떻게 우리 아기에게 전달해야 할까요? 모유 저장팩에 모유를 보관할 때 팩마다 아기 이름, 생년월일, 유축 일시 및 시간을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개의 팩에는 한 번에 유축한 모유만 보관하여 가급적 여러 번에 걸쳐 짠 모유가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합니다. 모유량이 많은 경우는 아기의 1회 수유량만큼 소분해서 팩에 담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냉장 또는 냉동된 모유는 아이스박스에 넣어 신생아 중환자실로 전달해주세요. 지금까지 이른둥이 아기들의 모유 수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모유는 오직 엄마만이 아기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영양이고 아기의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이자 약물입니다. 이른둥이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합니다.